스페이스X 테슬라 로드스터 발사 7주년 머스크가 증명한 불가능의 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 2월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자기 개인 소장용 테슬라 로드스터를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렸던 그날 말이에요.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대략 5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사이를 오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미 과대평가됐다, 거품이다, 곧 터질 거다 이런 얘기들 정말 쏟아졌거든요. 스페이스X는 또 어땠냐면요, 전통적인 항공우주 기업들이 절대 하지 않을 위험한 도전들을 계속 밀어붙이는 공격적인 민간 발사 서비스 회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기존 업계에서는 이 회사를 좀 미친 회사처럼 봤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로드스터 발사였습니다. 펠컨 헤비의 첫 임무였는데 돈은 내고 의뢰한 위성도 아니고 정부 위성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동차 한 대를 실었습니다.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을 떠도는 자동차, 거기서 데이비드 보이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쇼처럼 보였어요. 홍보용 스턴트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팀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거예요. 실용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슴을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영감을 줬냐고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뭘 이뤄냈는지 보면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테슬라 얘기부터 해볼게요.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대략 1조 5,400억 달러예요. 1조 5,400억 달러요. 2018년 당시 550억에서 600억 달러였던 회사가 말이에요. 모델 Y는 어떻게 됐냐면요, 3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량 기준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됐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 통틀어서요, 2018년에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했으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도 보세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비전 시스템만으로, 그러니까 카메라만 가지고 복잡한 실제 도로 환경을 주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어요. 라이다 같은 비싼 센서 없이 말이죠. 그리고 옵티머스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사람이 로봇 슈트 입고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사람들 반응이 완전 비웃음이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작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그램으로 진화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이걸 폰 노이만 머신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스스로 복제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구 밖에서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계 말이죠. 이게 실제로 몇십 년 걸릴지 아니면 더 빨리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테슬라가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제조업이 만나는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X 얘기를 해볼까요? 얘네 성장세는 정말 극적이에요. 펠컨 9 로켓부터 볼게요. 이 로켓은 지금 전 세계 발사 산업에서 논란의 여지 없는 주력 로켓입니다. 지금까지 600번 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600번이요? 그 중에서 스페이스X가 부스터를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횟수가 560번 넘습니다. 로켓을 쏘고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거예요. 펠컨 9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모든 발사체를 합친 것보다 더 자주 날아갑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씩 발사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크루 드래곤으로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왕복시키는 것도 펠컨 9가 하죠. 미국의 유인 우주비행 능력을 복원시킨 거예요. 나사 우주비행사인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를 안전하게 귀환시킨 것도 스페이스X였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때 스페이스X가 나서서 해결한 거죠. 스타링크는 또 어떻습니까? 처음 나왔을 때 논란 엄청 많았어요. 이게 될까? 우주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냐? 별 보기 방해한다, 온갖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위성통신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면서 우주 기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자체를 재편했어요. 스페이스X 자체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면요, XAI랑 합병한 이후 대략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스타쉽이 있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완전 재사용 가능한 발사 시스템이에요. 단순히 궤도에 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류를 다양성 종족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2018년에는 이게 그냥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개발 중이고 공개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나사의 향후 달 탐사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펠컨 헤비의 첫 비행에서 일론 머스크의 개인 테슬라 로드스터를 실은 건 사실 자동차를 우주에 보내는 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감수하지 않을 위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 로드스터는 지금도 저 밖에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7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묻는 질문은 더 이상 이게 과연 될까?가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입니다. 2018년 2월 6일 그날 로켓이 발사대를 떠났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지금 2026년 2월 7일 기준으로 보면 그때 그 발사는 단순한 로켓 시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펠컨 헤비 첫 발사는 사실 전략적이고 성공적인 펠컨 어퍼 스테이지 코스트 능력 테스트이기도 했어요. 상당 로켓이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오래 비행할 수 있는지,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켤 수 있는지 검증하는 거였죠. 그냥 쇼가 아니라 실제 기술 검증이었던 거예요. 당시 비평가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돈 낭비라고 했어요. 실제 페이로드도 없이 자동차나 날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웃었죠. 근데 머스크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루한 페이로드보다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걸 보내고 싶었다고요.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맞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발사를 받고 우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어린 학생들이 우주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투자자들이 우주 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7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 시가총액은 550억에서 600억 달러에서 1조 5,400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약 25배 넘게 성장한 거예요. 스페이스X는 펠컨 9 발사를 600번 넘게 성공시켰고, 부스터 회수를 560번 넘게 해냈어요. 스타링크 위성을 수천 개 띄웠고, 유인 우주선을 여러 번 안전하게 왕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는 xAI와 합쳐져서 1조 2,50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역사상 최대 IPO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게 7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작점에 우주를 떠도는 빨간 로드스터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로드스터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차 안에는 스타맨이라는 마네킹이 앉아있고, 대시보드에는 돈 패닉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구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스타쉽이 실제로 화성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옵티머스 로봇이 정말 다른 행성에서 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2018년에 이런 질문들을 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공상과학 소설 얘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7년이 지난 지금 이런 질문들이 더 이상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니까요. 결국 2018년 2월 6일 그 발사가 우리한테 남긴 교훈은 뭘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도하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비평가들이 뭐라고 해도 믿고 밀어붙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태조 채널에서 앞으로도 계속 흥미로운 이야기들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